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렬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3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59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코드 번호는 005930이고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수급을 좀 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기관이랑 같이 주가 하락에서 좀 매수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좀 우려를 했던 부분들, 좀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오늘 좀 신호탄이 아닐까.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매도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 지수 자체를 좀 보면은 오전장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오전장까지는 괜찮았는데 장막판 이렇게 좀 낙폭으로 찍어 누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억지로 좀 찍어 눌렀습니다. 억지로 좀 찍어 눌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좀 우려가 좀 되긴 해요.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떨어지면 어떻고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뭐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사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세를 좀 보여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 전전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라갈수록 주가에는 좀 부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불안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하죠. 지금 주가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면서 부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편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제 바로 또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성급하게 좀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 뭐 떨어지면 사면 되고, 떨어지면 사면 되고, 올라가면은 뭐 계속 가져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자, 일단 기사 7만 전자 근접한 삼성전자, 10만 전자는 언제쯤 기사 나왔어요. 참 오버한다. 10만 전자 너무 멀리를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10만 전자, 10만 원이 올 10만 전자가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겠죠. 한 5년, 4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이게 자, 여기 이 부분들을 보면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10만 전자가 단기적으로 온다라는 부분들 보다가 삼성전자를 사상 최고가를 이끈 주체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특별 배당. 자,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뭐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던 거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삼성전자의 상속세 마련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인텔의 신규 CPU 출시와 5G 스마트폰 침투율 상승, 새로운 제조 규격인 DDR5 전환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강소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한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뭐 수요 증가라는 부분들이 수요가 증가되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에요. 100을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데 공급이 80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20이 부족하죠. 그럼 기다려야죠. 20. 서로 이걸 더 갖기 위해서 어떤 기업들이든 큰 기업들은 경쟁이 일어날 거잖아요. 개인이 살 수 있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공급 부족 이런 것들. 백신 지금 사고 싶다고 살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단기적으로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약국에서 기다렸듯이 약간 그런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은 부족한 그런 요인들이 다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가면 좋죠. 9만 전자 간다. 연말 배당만 받아도 수익률이 이렇게. 자, 이렇게 오면 되는데, 이런 기사들이 시장을 좀 가열시키는, 외국인이 팔만하죠. 시장을 좀 가열시켜가지고 일부러 좀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성장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장통.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기 너무 가파르다. 이건 너무 지수 자체가 너무 가팔라.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올라가면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를 좀 기대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기 기다렸는데 지금 뭐 각도가 엄청 뭐 절벽 수준이죠. 절벽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가를 좀 올라가면서 테스트를 받으면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지수가 너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막 지수를 엄청나게 올려버립니다. 아마 이런 기사들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이전까지 좀 들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좀 더 멀리 본다면 이렇게 무작정 올리는 거는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죠. 무작정 올리는 것들은 이전에도 제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예요. 자,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이게 바라보는 부분들은 반도체다. 메모리 반도체 실적 반등과 빈메모리 산업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이끄는 쌍끌이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근데 이게 좀 걸릴 거예요. 아무래도 4분기 그리고 뭐랄까 4분기쯤 이제 지나고 내년부터는 조금 수요가 좀 증가되지 않을까. 백신 이런 부분들을 좀 나와주게 되면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서도 현실적으로 TSMC랑 삼성전자가 차이는 조금 나는데 밀리진 않는데 TSMC랑 삼성전자랑 대우가 틀려요, 여러분.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공장 지어주세요 하고 도로까지 다 닦아줍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대신에 TSMC처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며 있어도 시장에서 수요를 못 따라가요, 공급이.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점유율을 TSMC를 쫓아가기는 좀 힘들겠지만 실적은 좀 증가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PSR이 10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물론 뭐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구만전자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좀 7만, 8만 한 2, 3년,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외국인 귀환 10년 박스핏 탈출 신호. 자,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좀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랐어야 됐는데 너무 과열 양상, 너무 시장에서 환호를 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염두는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씩 저가 매수, 할인된 가격에서 조금 살 필요는 있겠죠. 자,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2명 코로나 확진, 그리고 광주 사업자 그리고 또 다른 데서도 확진이 됐던데. 자, 수원 화성 공장서 잇따라 확진. 자, 화성도 그렇고, 자, 광주 산업장도 그렇고, 수원 화성도 잇따라 확진이 되면서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자,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반영이 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좀 되는데 코로나를 이겨낼 수가 있을까? 근데 공장 가동은 또 얘기가 틀려지거든요. 공장이 폐쇄가 된다 하면은 그 영업 일수 자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 일수가 줄어들면 생산이 좀 차질이 미쳐지죠. 그러니까 공장 우리 식당들도 운영을 할 때 폐업 일수가 그러니까 휴일이 많아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타격이 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외국인이 좀 매도세를 보이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원이랑 광주, 화성 이런 식으로. 자, 증권사들은 이전까지만 해도 실적이 조금 이제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선 슬슬 이제 실적이 제가 3분기까지만 해도 3분기 실적 나왔을 때만 해도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증권사에서 전망치를 계속 내놨었어요. 근데 저는 4분기 실적 문제는 없다. 실적은 잘 나올 거다. 스마트폰 부분이 그 부분을 견인할 거다. 이렇게 D램, 그리고 랜드 플래시, 그리고 5G 장비, 서버 이런 부분들에서 시스템 반도체 그런 부분들 이렇게 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근데 이제 슬슬
슬슬 목표가를 상향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좀 뒤늦은 실적 전망이긴 하지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나쁜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시장이 가열되고 있을 때 이렇게 또 기름에 완전 기름에 완전 물을 끼얹는, 우리 팔팔 끓는 기름에 물 끼얹으면 불납니다, 여러분. 약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반갑긴 하지만 고맙긴 하지만은 지금으로서 그렇게 달갑진 않다라는 부분들.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어련히 잘 갈 텐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더군다나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나왔던 이런 소식들이라 가지고 이렇게 크게 뭐 달갑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기관의 수급을 무시할 수는 없죠. 좀 기관이랑 금융투자사에서 외국인보다 좀 적극적이게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시황 부분들, 그 삼성전자는 일단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위에서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좀 진행되는 거 보니까 조정을 좀 받으면 한 65,000원 부분에서 좀 더 주워 담아도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숨고르기 한번 숨고르기가 좀 나아질 수는 있다라는 부분들 염두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수출 동향이 또 이제 발표가 됩니다. 11월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되죠. 수출 잘 됐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진단키트 뭐 등등등등 수출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라는 부분들이, 자동차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2차전지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서 11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새로운 국면, 새로운 주가 흐름, 투자 심리, 투자에 대한 심리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수출입 동향이 좀 떨어지면은 좀 그렇겠지만은 11월 20일까지 우리 11월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한 11% 정도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고 일수가 작년에 비해서 한 0.5일 정도 많은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정도 수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좀 증가된 부분들이 11%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11월 20일 기준입니다. 남은 30일까지도 모르지만은 이때까지 좀 증가된 증가치를 좀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수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숨고르기 좀 보여주다가 수출의 동향이 발표가 되면은 또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이지북, 연준의 베이지북이랑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국제 유가를 지금 45달러 정도 회복을 좀 했어요. 감산을 좀 진행을 하고 경기 회복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유가가 회복했는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유가가 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에서 원재료 값의 상승이, 우리 보통 이제 원유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 출퇴근할 때 기름값이 오르면은 출퇴근 비용이 증가가 되잖아요. 차 타고 이제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원재료, 그러니까 우리가 원재료 개인 우리 서민들이 출퇴근을 할 때 차를 타고 이제 다닐 때 원재료라고 들 때 통학비, 그러니까 통근비가 좀 드는 게 기름값 이런 부분들이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은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에너지 비용이 좀 증가되면은 우리 가스, 전기, 기름 이런 원료, 그 엔진을 이제 발전기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우리 그 공장 같은 경우에서도 뭐랄까 이제 공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건설 기계 이런 부분에 디젤 막 쓰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부담이 올라간다. 자, 근데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으로 달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경기는 회복되는데 그만큼 매출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매출은 그대로인데 원재료 가격만 상승을 할 것인가, 원재료 부담만 올라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오펙에서 지금 좀 이제 결과가 좀 슬금슬금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산을 하는지 좀 이제 그 좀 기름을 이제는 조금 생산을 좀 적극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니까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베이지북 FOMC에서 연준에서 베이지북을 발표를 하는데 어떤 회의를 진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 코로나발, 백신하고 경기,
경기,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그런 여부, 부양책 여부, 그리고 금리.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결과를 좀 지켜보고 방향성을 결정을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감산 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만약에 경기가 좀 회복할 거다. 물론 이제 감사는 연장을 하긴 할 거예요. 감산 연장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경기가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백신도 활성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용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산을 연장을 할 거예요. 자, 달러 약세, 달러가 좀 계속 약세를 보여줘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수급이 좀 우호적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달러가 약세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기 때문에 베이지북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금리를 올린다던가. 자, 그렇게 되면은 부양책에 대해서 시중에 달러를 막 엄청나게 풀고 있는데 부양책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달러 약세가 되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반대급부로 올라가겠죠. 원화가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증가되면 외국인도 원화에 투자를 해서 원화가 올라가면은 이제 달러로, 나중에 달러가 또 올라갈 때쯤에 원화가 떨어질 때쯤에 또 바꿀 거 아닙니까? 환전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차익에서도 좀 우호적인 수급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우리 삼성전자가 가장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 자, 파월 연준 의장의 12월 FOMC 정책 기조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 부양책을 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고요. 기대 심리, 이런 부분들이 있고, 1월까지 좀 연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 심리.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양책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기대 심리가 있고. 자, 아무래도 저는 좀 이쪽입니다. 이쪽이긴 해요. 왜냐면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경기를 뭔가 이제 경기를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뭔가가 좀 진행이 된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압박감, 그런 것도 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모르겠지만 이건 좀 변수긴 합니다. 변수긴 해요. 자, 바이든에 대한 우리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서 또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방향성을 너무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좀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었을 건데,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었을 건데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 근데 시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렸는데 조금 이제 12월이라든가 중요한 부분들이 결정되기 앞전에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좀 관망 심리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염두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부정책인 부분들이랑 달러, 원화, 달러라든가 원유, 이런 부분들, 베이지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명확한 방향성이 확실한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수출 지표들,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저랑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좀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좀 해드리고 계세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단 부분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좀 확인이 되시거든요. 3전 3승, 3전 3승, 뭐 상승, 3승, 한 종목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내역들도 다 이렇게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27일에 1패가 좀 나왔는데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장전에는 보통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자, 공개 추천한 장원테크, 이런 식으로 좀 장전에 좀 간단하게 어떤 아셔야 되는 부분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들어가는데 9시 1분 AFW 현재가 13,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14,3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좀 알려드렸고, 9시 2분에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현재가 16,900원 기준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리고, 자, 엊그저께 추천드린 장원테크 2차 매수가
2120원이기 때문에 2120원이 오면 2차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AFW가 9시 3분에 최고가 14,5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바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추천드리고 안내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 뭐 AFW 그리고 보유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다 손절가를 다 지켜주시라고 저 이렇게 좀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안내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우리가 댓글로 게시판에서 댓글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상세하게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 이 종목들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도 좀 나와주고 우리 VIP랑 무료 종목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뭐 우리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 때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 뭐 그렇게 좀 손절가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AFW 종목 추천드린 거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이렇게 또 차트로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지금 또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 평균 수익률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좀 단기적으로 손실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종목 추천들 게시판을 활용해가지고 참고를 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